안녕하십니까. 128회 정보관리 1교시 기출풀이를 담당하게 된 126회 정보관리 기술사 장민영입니다. 128회 시험을 치른 지 약 한 달 정도 되는데 다들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조금 있으면 그 합격자 발표가 있을 텐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1교시 기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보관리 1교시는 다양한 도메인에서 고루 출제된 경향이 보이며 역시 다른 회차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신 분이었다면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 문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인 WBS,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문제로 그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요구 명확화 및 범위 관리 기본 요소에 대한 개념 확인차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WBS는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도물과 실행 작업들을 관리 가능한 요소로 분할한 계층 구조 체계로 1단락을 개념으로만 구성하지 마시고 개념과 특징으로 인트로를 구성하시고 2단락에서는 WS 구성도와 구성 요소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작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작성 원칙을 추가로 작성하시면 플러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WS 구성도를 구성하실 때 이제 그 WBS 작성의 각 레벨의 합이 그 100%가 되어야 한다는 작성 원칙을 구성도의 도식화해서 보여주면 이것 또한 플러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은 WBS와 간트 차트에 대해서 그 비교 단락으로 구성을 해서 WBS는 범위 관리의 주요 산출물이고 간트 차트는 일정 관리의 주요 산출물이라는 이제 관리 분야의 그 차이점을 작성하시고 이제 나머지 작업 내용, 수행 시점, 목적 등으로 구성을 하시면 단순히 특징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답안의 퀄리티를 또 높아지고 기본 득점보다는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WBS와 같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토픽은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 기반의 강글이라든지 이런 비교 항목을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하는 등 이런 세세한 부분을 차별화 전략을 두신다면 고득점 어느 정도 고득점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IT ROI 투자 성과 평가 모델로 이제 그 125회의 IT 투자 성과 관리 기출 문제에 대한 그 세부 모델에 대한 지식 검증차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IT ROI 투자 성과 평가 모델은 IT 조직의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타당성 검토를 하는 IT 투자 성과 평가 모델로 개념을 작성하시고 개념뿐만 아니라 필요성으로 1단락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단락에서는 IT ROI 투자 성과 평가 모델의 구성도를 작성하시고 단계별 수행 활동으로 구성을 하시는데 이때 구성도를 작성을 하실 때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해서 단계별 구성도를 도식화하시던지 아니면 단계별 수행 활동을 간략하게 도식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단락으로는 그 IT ROI 투자 성과 평가 모델을 활용한 단계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어두셔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것을 키포인트로 작성을 하시면 고득점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127회에 BSC 토픽과 지금 IT ROI 투자 성과 평가 모델 이 연속적으로 출제된 IT 경영 도메인 토픽인데
IT 경영 토픽이 좀 더 뎁스 있게 출제된 경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서는 조금 그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는 POP로 포인트 오브 프로덕션입니다. 제가 13문제 중에 가장 생소한 토픽이었습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공부를 했을 때 들어는 봤지만 이 토픽을 하나로 적기에는 쉽지 않은 토픽인 것 같습니다. 출제 배경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시 필요한 ERP와 MES와 더불어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식 확인차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락에서는 이제 POP의 개념인 이제 생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처리해서 현장 그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는 개념과 그 POP의 특징인 품질 개선, 생산력 향상, 경쟁력 향상이 가능한 부분을 특징으로 인트로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OP의 구성도를 작성을 하실 때 저는 이제 POP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도식화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이때 POP는 MES 시스템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구성도에 작성을 하시면 가독성이 있고 POP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단락으로 작성을 하시고 3단락은 POP와 MS 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면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교를 하실 때 이제 POP와 MS에 대한 목적과 도입 효과를 비교 항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MS는 POP에서 제공하는 생산 정보 시스템을 총괄하는 시스템이고 POP는 생산 시점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차이점을 부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픽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기계학습 모델링과 모델옵스에 대한 문제로 이제 127의 모델옵스와 연계해서 이제 기본 토픽인 ML 모델링과 엮어서 이제 인공지능 지식 검증 확인차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본 문제는 1단락, 2단락을 물어본 것으로 구성을 하시고 3단락은 차별화 전략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본 문제인 경우에는 동일한 포맷으로 구성을 하셔야 가동성 있게 답안지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단락, 2단락 그 기계학습 모델링과 모델옵스에 대한 개념과 동작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 요소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기계학습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지도, 비지도, 강하게 학습 기반으로 학습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고 모델옵스는 AI 시스템 기반 시스템에서 모델 개발과 운영 자동화 등을 통해서 기업의 분석 가치를 최대화하도록 제공하는 프로세스 및 도구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작성을 하시고 이제 그 기계학습 모델링과 모델옵스는 동작 프로세스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식화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락에서는 이제 기계학습 모델링과 모델옵스의 다음으로 부각되고 있는 MLOPS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MLOPS는 지속 가능한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데이터옵스와 모델옵스, 데브옵스를 결합한 옵스이므로 이 부분을 도식화해서 보여준다면 단순히 표 형태보다는 답안지의 퀄리티를 높이고 가독성 있는 답안지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3단락 차별화 포인트로 주로 이제 도형을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전략을 세웠는데 단순히 표 형태보다는 점수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주시고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품질 비용 항목 4가지를 제시하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소프트웨어 품질의 중요성 또한 부각됨에 따라 이제 품질 관련 기본 내용에 대한 지식 확인차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1교시 문제는 그 답안지를 차별화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1단락의 포맷을 여러 개 만드셔가지고 고루고루 배치하는 전략을 세우기를 다른 멘토님들도 추천하시는데 저도 한 4~5개의 포맷을 만들어서 그 동일한 포맷으로 구성하지 않고 다른 포맷으로 다음 문제를 배치하는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품질 비용이 4가지 항목 다들 도움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예평 내외를 분류하는 부분을 1단락에 적어주시고 개념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락에서는 물어본 품질 비용 항목과 사례를 각 예방 비용, 평가 비용, 내부 실패 비용, 외부 실패 비용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 비용의 목표는 적절한 예방 평가 비용을 투입해서 최소의 실패 비용이 발생하는 지점으로 이 부분을 그래프로 가독성 있게 표현을 하시면 그래도 기본 점수 플러스 요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는 명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고득점은 어렵지만 그래도 물어본 문제에 충실히 답변을 한다면 기본 득점 플러스 약간의 플러스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글과 가동성 있는 답안지를 구성하시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NoSQL의 3가지 구조에 대한 문제로 그 127회에 127회의 몽고DB가 출제된 것과 연관해서 몽고DB의 상위 토픽인 NoSQL의 세부 기술에 대한 지식 검증차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NoSQL은 빅데이터 가용성 및 처리 효율성을 위해서 분산 환경의 스케일아웃 방식의 노스키마 키 밸류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캡 이론과 베이스 이론을 기반하고 대용량과 분산 환경의 가용성 중심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요 특징을 1단락으로 구성을 하시고 2단락에서는 물어본 3가지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구조인 키밸류, 컬럼 패밀리, 다큐멘트와 더불어 그래프까지 표현을 하시면 플러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각 구조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간략하게 구성을 하시고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구조 특성 및 종류 유형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답안의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RDBMS와 NoSQL의 비교도 좋지만 그 RDBMS의 SQL 질의와 ACID 특성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NoSQL 같은 확장성과 유연성을 가지는 USQL에 대해서 그 도형으로 도식화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RDBMS와 NoSQL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부각되고 있는 USQL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어느 정도 그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모델 중 C밤에 대한 문제로 126회의 아탐 출제에 이어서 연간 토픽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모델 학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다들 그 아탐의 경제성을 보강한 모델인 C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C밤 하나에 대해서 적으려고 할 때 생각보다 쉽지 않은 토픽인 것 같습니다. 네, 1단락으로는 그 C밤의 개념과 개념도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밤은 아탐에서 부족한 경제성을 보강한 프로세스로 비용과 일정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서
아키텍처 전략적 비용을 측정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모델로 이 부분을 이제 개념도와 개념으로 구성을 하시고 이 단락으로는 시밤의 프로세스별 상세 절차를 다독성 있도록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히 프로세스를 표 형식으로이 아니고 이제 도표 형식으로 그려주시고 그 프로세스별 상세 절차를 적어주신다면 단순 표 형태보다는 가독성 있도록 있는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3단락은 이제 아탄과 시밤의 비교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항목이므로 이제 비교 항목을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을 하셔서 이제 아탐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시행하고 시밤은 아탐 수행 이후에 시행한다는 뚜렷한 차이점을 적어주시면 답안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제 고득점이 어렵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시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밤에 대해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이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8번 문제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비교 문제로 이 문제는 제가 작성을 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통계 분석 기법에 대한 지식 확인차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통계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 기반 없이 작성을 한다면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통계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토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가지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 포맷인 1단락은 개념 비교, 2단락은 상세 비교로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상관관계는 X가 증감할 때 Y가 얼마나 증감하는지 변수 간 선형적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기법이고 인과관계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정량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그 분석 기법이므로 이제 개념에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이 사람 그 기본적인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단락은 개념과 개념도로 구성하시고 2단락의 상세 비교를 하실 때 역시나 비교 항목의 다양한 관점으로 비교를 하셔서 이제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실 때는 비교하는 그 비교 항목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비교 포인트를 동일한 포맷으로 끝맺음도 동일하게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변수 간 관계를 뭐뭐하는 대칭적 상관관계는 대칭적 관계라면 인과관계는 비대칭적 관계라는 명확하게 이제 끝맺음도 동일한 게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문제에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3단락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답안지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관계도를 검색을 하시면 자주 나오는 커피와 심장병, 스트레스 이 세 가지 도형을 보실 수 있으신데 이제 커피를 많이 마셨을 때 심장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부분에서 상관관계가 있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커피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심장병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처럼 이렇게 관계도를 도형으로 서로 연관지어서 표현을 하시면 명확하게 구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활용 사례로는 상관관계는 광고 비용과 매출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인과관계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마스크 판매량의
처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활용 사례로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뉴로모픽 칩으로 기출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수 모의고사에 출제된 토픽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뉴로모픽 칩은 AI 활용 증가에 따른 인공지능 시대의 폰노이만 한계를 극복해서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식 확인차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1단락에서는 이제 뉴로모픽 칩의 개념인 인간 내의 뉴런과 시냅스 구조를 모방해서 연산과 저장, 통신 기능을 융합한 다수의 저전력 코어 기반 칩이라는 개념을 작성해 주시고 필요성으로는 폰노이만 구조 한계 극복 및 AI 활용을 위한 연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락은 그 뉴로모픽 칩의 동작 메커니즘과 구성 요소로 구성하시면 좋은데 이때 단순히 그 동작 원리로만 작성하지 마시고 동작 원리 플러스 동작 순서를 작성하시면 조금의 플러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으로는 뉴로모픽 칩의 원리 기술인 SNL을 리듬으로 작성을 해주셔서 나는 SNN까지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N 기반의 뉴로모픽 칩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국내와 해외 동향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어느 정도 득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개인정보의 가명, 임명, 처리 기술에 대한 문제로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부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기술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1단락은 이제 가명 처리 기술과 임명 처리 기술에 대한 개념으로 구성을 하고 2단락에서는 개인정보 가명 임명 처리 기술에 대한 상세 기술을 다양하게 기술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2단락에서는 통 기술로 구성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개인정보 삭제 및 기타 기술을 가로 배치하고 나를 개인정보 일부 및 전부를 대체하는 기술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기술을 물어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술을 적어주셔야 다른 분들과 차별화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 고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락은 이제 가명 임명 처리를 할 때 적정성 검토를 위한 그 재식별 가능성 검토 기법인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메모리 인터리빙에 대한 문제로 CAOS의 기본 개념인 그 메모리 인터리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 확인차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1단락은 메모리 인터리빙의 개념인 메모리 접근 시간 최소화를 위해서 메모리를 복수의 모듈로 분할하고 각 모듈별로 연속적인 주소를 부여해서 동시에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메모리 관리 기법이라는 개념을 작성하시고 이제 메모리 인터리빙의 특징인 뱅크 단위 분할과 병렬 액세스 그리고 캐시 DMA 등에 활용된다는 특징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락은 그 메모리 인터리빙 하면 그 세 가지 구성 방식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 하위, 혼합 인터리빙에 대한 개념도 및 개념도를 작성하시고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가동성 있게 표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3단락은 이제 그 메모리 인터리빙은 저장 방식에 따라 상위, 하위, 혼합 인터리빙 방식으로 구분되고 액세스 방식에 따라 CXS와 SS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3단락으로 CXS와 SS 방식 또한 개념도 및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 구성을 하시면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OS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지식 기반으로 작성을 하시면 고득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남들과 차별화되게 간글이라든지 이렇게 가독성 있는 답안을 구성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CAOS나 데이터베이스 등의 도메인도 깊이 있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을 때는 1단락과 2단락에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작성을 하시고 3단락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토픽은 랜섬웨어 피해 사례 증가로 가계정통부의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 배포로 관련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1단락은 랜섬웨어, 그리고 2단락은 랜섬웨어 에즈 서비스에 대해서 역시 동일한 포맷으로 개념, 공격 절차, 공격 유형, 특징으로 구성을 하시면 가독성 있게 답안지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와 랜섬 에즈 서비스는 비슷하지만 조금의 개념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안 문제는 꼭 대응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3단락을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의 대응 방안으로 구성을 해서 다들 아시듯이 관물기 측면으로 대응 방안을 적어주시는데 이때도 단순히 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도형으로 도식화를 하면 훨씬 가독성 있게 답안지를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맷도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작성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큐비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큐비트는 양자 컴퓨팅의 발전으로 관련한 기본 지식 확인차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큐비트는 양자 컴퓨팅의 기본 연산 단위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큐비트로 작성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토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 문제를 풀었다면 양자 컴퓨팅의 지식 기반으로 작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 키워드와 양자 컴퓨팅의 지식 기반으로 작성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단락은 이제 큐비트의 개념인 양자 중첩 현상을 이용해서 비트처럼 0 또는 1의 두 가지 값 중 하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0과 1이 동시에 중첩되는 상태로 양자 컴퓨팅의 최소 연산 단위라는 명확한 개념을 작성하시고 양자 컴퓨팅의 최소 연산 단위이고 0과 1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특징을 같이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락에서는 큐비트의 구성도로 큐비트를 검색하시면 블로그 구면이라는 저 도형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신데 큐비트의 구성도를 그리시거나 이제 고전 비트와 큐비트의 차이점을 도식화해서 표현해 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단락은 큐비트는 이제 양자 컴퓨팅의 기본 연산 단위로 큐비트를 활용한 양자 컴퓨팅과 전통 컴퓨팅을 비교하는 단락으로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역시 비교 항목으로는 다양한 관점에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 컴퓨팅과 전통 컴퓨팅을 비교해가지고 양자 컴퓨팅의 우수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그 측면을 보여주시면 고득점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문제 풀이를 마쳤는데요. 그동안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 올해 3회차까지 시험 치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합격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합격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리고 내년 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서브노트라든지 미리 준비하셔서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